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문학적으로 바라본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정문트라는 길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질고 후덕한 마을에 사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나 어진 마을을 선택하여 살아도 어질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아파트 관련 문헌도 보고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을 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인 위미 택벌처인이면 언덕지려 하는 말인데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이곳을 어질게 만드는 게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롭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똑같은 말을 그 영국의 에드워드 콕이라고 영국에서 그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권리청원을 기초한 법관입니다. 이 사람이 1604년 한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택은 자신의 요새이며 침입과 폭력에 대한 방어와 휴식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공자님 말씀보다는 좀더 이론적으로 좀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죠. 먼저 그 아파트 공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공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아파트에 미친 나라라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아파트로 편중된 주택 개발과 공급의 나라. 또 아파트에 의한 아파트를 갖기 위한 아파트 정책을 위한 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평수로 사회 계층과 신분을 규정하는 나라.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리빙, 즉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 사는 것이죠. 마잉으로 생각하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도시 풍경과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나라. 대충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를 아파트에 미친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장점이 있죠. 먼저 사회 기반 시설 투자나 간접 시설의 대규모 투자 없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일반 주거단지하고 틀리게 지긋지긋한 주차 전장이 없죠. 그렇지만은 일반 주택단지에 없는 공원이나 놀이터가 그 안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다 그렇게 만듭니다. 또 주변 환경이 나빠도 일단 아파트 단지 진입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그런 느낌을 지방은 안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런 어,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죠. 아파트에 그냥 문제점이 있어요. 시민들의 삶이 획일화된다. 또 도시 환경 교란의 주범이 되고 있다. 생활 공간의 축소가 되고 또 삶의 어떻게 피폐화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다 외롭죠. 따라서 공동체적 삶이 피폐화되고 도시 공간이 획일화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국의 아파트 정책이 효율적인 주택 공급보다는 되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도시 환경에는 부정적 요소가 많지 않은가? 이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럼 아파트 문화의 몇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먼저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 담장으로 막힌 어, 그런 단지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하고 그 외부 그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걸 완전 분리가 점점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 걸린 주거, 네이버 후드 유니트.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시 인클로즈 현상. 가장 해로운 거는 아파트가 이게 점점 우리의 삶의 고향이 되지 않고 아파트 게임과 형식으로 돼서 돈을 벌고 팔아치고 또 돈을 벌고 팔아치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카지노화가 되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문제
본질이 뭐냐 생각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건 내가 살고 있던 왼쪽 이거 수원이에요. 얼마나 이거 포근해 보이는데 사실 내가 옛날에 1950년도 후반에 수원에서 그 어렸을 때 살아보면은 그때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5, 10년 전에 지난 다음에 전부 이렇게 오른쪽 세입자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문제를 하려면 말이에요. 한국의 경제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 특히 많이 논의되는 게 자산 불평등 문제.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됐다. 벼락 부다가 되기도 하고 또 소득이 말이에요. 세금을 제대로 못 고치니까 소득에 따른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소득을 열심히 해도 자본소득을 못 따라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노동소득부터 자본소득이 아마 한 7, 8배인가 더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이런 사람은 못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가 있고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말 이런 실용적이고 경제학적인 문제는 이거는 어떤 그 경제학자들이 풀어야 되고 나는 경제학 문제보다는 경제학 문제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말이요. 인문학적 문제만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문학적 문제가 이러한 그 소양을 경제학자들이 또 경영학자들이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내 인문학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끔 가보면 말이요. 또 서점에 가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에 대해 접근한 책이라는 게 대부분 아파트 투자, 혹은 부동산 투자나 계약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파트의 사회적 공간의 의미, 그리고 이런 주거에 대한 철학적 의미 이런 걸 생각하는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젊은 학자가 있어요. 젊지도 않죠. 발레리 듈레조라는 학자인데 아파트 공혹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야. 부제가 거대한 도시, 빛나는 도시 이런데 이 책에서 내 쇼크를 받았어요. 야, 이 프랑스의 여성 학자인데 이렇게 책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후에 데이비드 하비 이런 사람들의 책을 봤는데 우리 저기 돌아가신 그 박 시장께서 데이비드 하비하고 서로 얘기도 이런 걸 보고 참 옛날에 감명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아파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이고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부동산 투기해야 되고 언제 살까, 언제 사지 말까 이 얘기가 대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한국의 공공주택 정책과 유럽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저소득 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프랑스 학자가 한 말이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정확히 읽었는지 모르겠어. 저소득 계층을 말로는 고려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근데 유럽에 비교하면 전혀 하려지 않는다.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아파트라는 게 맨 처음에 미국에서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생길 때 내가 옛날에 우리 형들 중에 잘 사는 형님이 있어요. 시카고에. 여기 가니까 단지에 들어가니까는 그 앞에 문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엔 별로 그때 그 당시 문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완전 이게 게이티드 커뮤니티야. 문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은 못 들어가. 전혀 다른 단지야. 이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게 그런 개념이더라고. 또 우리나라도 전부 다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걸린 주구형이 되어버렸어. 걸린 주구라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걸린 주구라는 거는 적절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주자의 문화적 일상생활과 사회적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 주택지의 단위를 말해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그리고 작은 점포들, 작은 녹지 이런 걸 만들죠. 놀이터도 만들고. 근데 그 단체 안에만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다 해결을 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다른 데고 담을 쌓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거지. 어떤 이마트나 큰데 살 때나 그 안에서 해결되게 만드는 게 근련 주거형이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도시 인클로저,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되고 있다. 잘 알고 있겠죠. 지들끼리 이렇게 담을 맞고 살아가지고 그 돈 있는 사람만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쫓겨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 크게 봐서 그런 현상들이 이런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파트가 게임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 국민을 술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게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자식들한테 아버지 뭐했냐, 그다음 부모가 뭐했냐 하고 욕먹기 딱 좋게 만들어버렸어. 전 국민을 아파트에 대한 투입군화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를 한국 중산층의 무의식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파트 매매에 시세 차익을 노리며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간과된 거는 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파트가 고도 성장을 통해 축적된 사회적 부를 시세 차익이라는 형태로 그 소유자들에게 배분하는 사회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게 그 주례라는 그 학자가 말인데 이 말을 그렇게 글쎄 일부분이 뭐 일련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어떤 분배를 시키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은 사실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공학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그걸 못하겠어요? 달나라도 가고 원자폭탄 내면 그거 취면되는데 왜 아파트 공학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겠습니까? 더 훌륭한 길이 피안 안 들리면서 어떤 걸 시민혁명도 만들고 피안 한 방울 안 들리면서 여성혁명도 오고 이러는데 이까지는 아파트 공학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가 무서워서 못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거는 아파트 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우리의 그 모피아 이 모피아들이 이 세금 매기는 친구들이 그리고 어떤 그 한국은행이나 이런 금융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친구들이 이 여러 가지 그 돈을 어떻게 풀고 돈을 흡수하고 이런 걸 하는 그 은행이라든가 정책 하는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이, 이 주거 문화에 대한 말이에요. 성찰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시민들이 말이에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가 그 아파트 게임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우리들은 어떤 도시 형태와 어떤 사회 구조를 발전시키려 원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어떤 주택 정책과 어떤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가. 우리 단체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말이에요. 아파트에 대한 지배적 관념은 자산 및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 갖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 한 채,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하나만 갖고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비교적 좋은 위치에 사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말이에요. 자본이나 개인 모두에게 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 주택이라는 걸 말이에요. 경제 위기에 소용돌이로 쉽게 빨래를 들도록 이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이 건설 자본들이 그래요. 아니, 건설 자본들이 방송국을 왜 가져야 됩니까? 이 친구들이 해양건설도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이런 그 아파트 이 건축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 방송국이나 신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친구들이 왜 그걸 갖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부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지들을 어려울 때 로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말이에요. 이 아파트 관계 부대시켜 하려고. 그래서 뒤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야말로 언론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생각도지 않고, 언론이라는 게 그야말로 어떤 고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 기자라는 게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하는 개뿔도 없는 자들이 이런 신문,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이에요. 덕을 둘러싼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결국은 하이데커가 말하는 하이데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주성으로서의 주택과 비인간적인 자본성으로서의 주택의 충돌로 과거 독일에서의 주택 문제가 일어날 때 이 개념으로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말로 이게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말이요. 더욱 빠르게 이게 거두성으로서의 주택과 자본성으로서의 주택이 일방적으로 자본성으로의 주택의 성질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거의 뭐 6천억 불인가 7천억 불인가 이거 수출한 나라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이런 그 금융화라든가 이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을 거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먼저 마틴 하이데거에서 배우는 아파트 공화로부터의 탈출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은 인간 실존의 본질이자 존재의 기본적 특성이다. 따라서 실존으로서의 거주성 회복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주택은 실존의 강력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은데 제가 토스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주택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면 물리적 사물로서의 주택 당연하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특징은 생활 경험의 토대로서의 주택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 집에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젠더에 대한 느낌도 알고 감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집에서 말이에요. 도덕적 사고를 기르고 또 질서와 교육이라는 데 배우고 반습도 전수되고 이 집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제도에 기초가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곳인데 이걸 그렇게 상품처럼 막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인권으로서의 주택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샬이 그 시민권 개념에 기초해서 주거권이나 주거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유엔 헌재에도 나오죠. 근데 현재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특히 2번 생활 경험의 토대로서의 주택이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주택 위기의 본질은 뭐냐? 한 줄로 설명하려면 실존으로서의 거주성 상실로 우리의 고향, 하이마트로서 고향에 상실되고 있다. 인간이 이렇게 몇 번 자꾸 이사 다니고 그런 말이에요. 애들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학교를 몇 번 옮겨야지. 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이 주택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는 거예요. 주거에 대한 개념.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다시 말하면 고향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주택은 실존성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가정과 가족 생활의 토대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감동 형성, 생활의 안정성 뭐 이런 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유재산권의 대상이나 재산 투자, 수익 추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공자보다 훨씬 명료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아파트 문화를 개혁하려고 그러면 실존으로서의 거두성 회복을 위해서 물신성으로서의 주택관념을 극복해야 돼요. 이걸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 관료들의 모피아 이 관료들이 하면 좋은데 그 자식들이 할 것 같지 않아요. 또 국회의원들 중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할것 같지 않아요. 시민들이 깨인 시민들이 이러한 철학을 갖고 시민들이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 장로도 뽑으면 안 되고 이 시민들의 각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이 좀 괴롭거든. 나는 괴롭단 말이에요. 많이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철학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의 의미가 부차적이 되고 거주자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주택개념. 즉 자본성으로서의 주택만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주택 위기의 본질이다. 이제부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거주성으로서의 주택의 본성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로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자. 이거예요. 거주성이 뒷전으로 밀리는 주택 정책은 결국은 우리를 말이야 주택 건설 자본, 금융 자본의 노예를 만들고 또 결국은 말이야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 이러한 단체도 스스로 존립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끝으로 하이데거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거 하이데거 얘기예요. 도처에서 주택 부족을 말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그 욕구를 채우려고 행동한다. 그러나 주택의 부족을 위협하는 것은 그대로 쓰라리가 남는다. 우리 현주가 비슷하죠. 왜 그럴까? 거주의 진짜 역경은 단지 주택의 부족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이미 주택은 넘쳐요, 사실은. 진짜 역경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들이 거주의 본성을 도대체 사로에 찾으러 들지 않는 데 있다. 그러므로 거주의 의미를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인간이 거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인간의 고양상실, 하이마트로지카이트의 고양상실이 있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공자님의 이 말씀도 아까 맨 처음 말한 자발, 이인, 위미요, 택벌, 처인요, 언덕지라는 말. 결국은 이러한 사상을 옛날에 공자가 알고 이걸 이미 이렇게 풀어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빚을 지면은 데이비드 하비 이 사람이고 그리고 아파트 공학을 쓴 거 그리고 최근에 건설신문 주택신문인가 건설신문에 몇 번 그 시리즈 나온 거 그걸 보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